좋겠다. 음. 아무리 학생이지만. 근데 그게 종합국제학교의 가장 저가 긴 시간 저희 학창 시절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뭐 공부를 막 잘했던 학생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지금 공부를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를 다시 돌이켜 보면 후속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해서. 음. 그리고 우리가 사회화되기 위한 기초교육을 하는 곳이다라는 음.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맛있는. 우리 대한민국 학교의 급식이 굉장히 잘 너무 좋아요. 나오거든요. 최고예요, 최고. 음. 조금 저기 셨는데 그 동학국제학교가 임실에서 이제 현판식을 하셨잖아요. 네. 간단하게 동학국제학교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 주시겠어요? 음. 일단 지금 2024년에 동아국제학교를 임실에서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6월 달에 포럼을 열었고, 음, 왜 임실에서 시작하는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왜 동아국제학교여야 되냐 하면, 어, 그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지낸 시간을 오래 가지면서 제도와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어떤 교육 제도와 그리고 그 어떤 커리큘럼이 뭐라 해야 되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문 수발에 따른 그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선생님이 영유아 교육,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 선생님을 한 20년, 25년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을 영유아 때 사실 그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ABCD를 배운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의 네. 인성이나 어떤 그런 그걸 하는 건데 그거를 하셨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이렇게 규격화된 나라에서 뭐 하라는 어떤 그런 커리큘럼하고 이제 갭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25년 네. 동안 이제 느끼셔서 있었는데 또한 선생님이 또 자녀분이 있으셔요. 그러면 네네. 그 자녀분들이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 영유아의 교육자이면서 또 반대로는 그 뭐죠? 학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일반 학교 다니는 또 음, 교육자의 입장이단 음, 말이에요. 그랬을 음. 때 그 시간 동안 지금 이제 첫 자녀가 첫 애가 이제 다 대학을 졸업하셨을 때 관점이 좀 달라지실 것 같으세요. 어떤 관점에서 이런 게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교육자로서. 지금 또 이제 교육자로서 공부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아이들을 네, 봤을 그러니까 때, 예, 엄마로서 느꼈을 때, 그러니까 엄마로서 그 느꼈을 때 아이가 받는 교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이제 대학교는 빼고 그랬을 때 입시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그 교육자 입장에 그 어머니 입장으로서 봤을 때의 교육과 또 영유아를 가리키는 교육자 실 그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의 그거와 어떤 느껴지시는 어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저는 저의 어떤 교육관,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로서의 교육관과 그리고 현장에서 교육자로서의 교육관이 다르지 않았거든요. 음. 그 첫 번째가 아이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게 뭐냐 하면은 제도권에서의 교육은 줄을 세우잖아요. 뭘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의 기준에서 시험의 결과에 따른 줄 세우기인데, 제가 지금도 이제 큰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그 아이를 백담사 템플스테이를 보냈단 말이에요. 아주 추운 2월 달에 설악산 그 길을 보름을 보냈는데,
마지막 날 이제 1박 2일을 부모 참여가 있었는데 그때 그 보름 동안 그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모여 있는 그 템플스테이였는데 제가 학교를 보냈을 때는 항상 뭔가 학교 기준의 아이가 맞지 않다기보다는 그 학습에 대한 걸 흥미로워하지 않아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항상 크게 따른 어떤 걱정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템플스테이를 보냈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새벽 뭐 2시 반에 얘들이 일어났고 음, 7시간을 설악산 산행을 했고 그리고 108배에서 시작해서 3000배를 했고 그리고 설거지 하는 거라든지 방 청소하는 거라든지 자기 물건을 정리하는 거라든지가 얘는 그런 건 너무 잘하거든요. 음,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거에 대한 음, 거. 그래서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음, 어린아이를 보냈는데. 음, 그리고 마지막 날 수료하는 날에도 되게 그때 이제 제가 바뀌었던 게 뭐냐면은 내 아이는 나보다 더 뛰어나다. 음, 내가 부모로서 가르쳐 줄 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음, 왜냐하면 저보고 15일 동안 거기 가서 그렇게 하라 했으면 저는 체력도 안 될 뿐더러 음, 절대 3000배는 못하죠. 그렇죠. 다리가 후들거려서. 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아이를 굉장히 더 존중하게 되었고, 어, 그 숨어 있는 밑바탕에 이 아이의 잠재력이 엄청나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중학교 졸업했을 때 그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는 맨 앞줄에서 계속 상 받고 장학금 받으러 올라가고 그 뒤에 이제 한 500명 아이들이 앉아 있으면 뒤에 이제 박수 치는 아이 속에 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뒤에서 그 전체 학생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참여하는 학부모들도 볼 수 있었고, 또 그 졸업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다 이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고 왔던 건데, 지금 사회생활을 이제 오늘 첫 출근했단 말이죠. 음, 어, 하기 이 시점에 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때 너 모습이 어땠던 것 같아? 엄마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넓은 사회를 미리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와.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아이를 처음에는 이제 그 1년을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학교를 안 보내려고 음, 그랬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템플스테이 그게 1년을 그냥 가서 지내라고 그냥 도와주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을 음, 만나면서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거기 계신 분하고 의논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음, 못 가겠다 해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사회와 사람을 경험하는 게 이 아이의 그 과정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도 저는 대안학교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도 아이가,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싶다 해서 음, 했는데,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입학 원서를 챙기다 보니까 거의 책 한 권이 되는 거예요. 음, 아이에 대한 것도 그만큼 상세하게 적어야 되고 부모의 어떤 관점도 그만큼 상세하게 적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어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 우리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냐라는 거죠. 다 각자의 컬러가 있고 각자의 어떤 그 끄집어냄이 다 있는데 그 한 울타리에 그냥 묶어 놓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교육은 아니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했고 지금도 저희 둘째가 고3이잖아요. 음, 전혀 고3 같지 않은 제 방학 때도 열심히 놀아라. 왜냐 하면은
고등학교 때 엄마가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생각하니까 공부 뭐 했는지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내가 얼만큼 재밌게 놀았는지가 저 엄마의 삶의 큰 자산이 되더라. 너도 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제가 길게 살아보니까 일단 삶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음, 아무리 학생이지만. 근데 그게 종합국제학교의 가장 저가 긴 시간 저희 학창 시절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뭐 공부를 막 잘했던 학생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지금 공부를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를 다시 돌이켜보면 후속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해서. 음. 그럼 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질문의 요가 뭐였냐면 선생님이 그 유치원 원장으로 하셨을 때는 그 선생님이 하시는 그 유치원의 커리큘럼은 물론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해라라는 것도 있었지만 내가 내 원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재량권이 자유롭게.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보낼 때는 이제 음, 그 선생님의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제도권에 있는 그 교육, 짜여져 있는 거에서는 뭐 이렇게 좀 지적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힘들어 했지만 자유로운 어떤 그런 데 가니까 이 아이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즐거워하는 음, 그런 모습을 음, 봐서 대안학교를 가려고 했는데도 아이가 이제 자기 친구들이 거기를 가니까 이제 이렇게 음,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궁금함이 있냐면 내가 커리큘럼을 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이 있을 거와 이제 음, 학부모로서는 내가 커리큘럼을 만들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 내 아들과 내 자녀가 이거를 이 제도가 맞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이 딱 정해진 교육에 하고 싶지 음, 않은데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또 음. 아이는 친구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하셨을 때 마음속으로 어 어떠셨을까? 왜냐면 이거는 그냥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가 얘기를 해도 학교에서 받는 프레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음. 거기에 좀 되게 제가 예민했던 엄마였는데, 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그 학교의 어떤 거기에 그 전혀 저는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가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그거죠.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는 아이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푸시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 학교가요. 아니, 제가 아이에게. 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음,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해. 왜냐면 선생님 철학이 분명하니까. 근데 음, 학교에서 푸시할 수 있다는 거지.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지만, 그거를 성적을 매기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했었을 때 아이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종류를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진 그 부모들이 음, 실제로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도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어떻다는 걸 사실 엄마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원하는 그런 대안학교를 어디를 보내려니 아이 음, 스스로도 그걸 원하지 않고 또 음, 환경도 녹록지 않아. 또 대안학교가 싼 것도 있지만 안 싼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음. 것처럼 서류를 이만큼씩 내야 되는 데도 있고 네네네. 그랬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그거를 왜냐면 아이가 학교를 갔을 때 그걸 잘 따라가서 인정을 받는 아이면 좋은데 학교에서 자꾸 지적질을 받는 거야. 그쵸. 그럴 때 이 부모 입장은 그 학교를 내가 보내놨으니 또 학교 룰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음.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어떤 학교의 룰은 있지만 엄마로서 아이를 바라본다거나 제가 뭐 만약에 그 학교의 수준별 그 교과 교실제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A, B, C 반이 있어요. 음. 그러면 A 반은 상위권 아이들이고 B는 중이고 음. C는 그 그리고 밑에 음.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 참관 수업에 중학교 때는 거의 엄마들이 안 가거든요. 음. 근데 C반에 있는
친구인데 부모가 창간 수업에 참여했다. 이거는 아무도 안 오거든요. 음. 근데 저는 갔죠. 왜요? 네, 왜 가셨어요? 왜냐면 내 아이가 수업하는 거에 공개를 했고 음. 또 아이가 엄마를 굳이 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음. 그거는 가서 음. 그냥 그 친구들도 보는 거고 음. A, B, 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냥 이거는 부모 참관 수업이니까 엄마가 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가서 수업 보고 또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그 수학을 1 점을 받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에게.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을 너가 했네. 엄마가 네 장가 갈 때 액자를 만들어 줄게." 왜요? 아니 너무 이거는 신기한 그러니까 빵점을 받는 거는 또 어려운데 음. 1 점을 받는 거는 더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거 참 어렵죠. 하나를 맞으면 3 점짜리도 있을 수도 있는데. 1 그러니까 점을 어찌 의에 골랐노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너가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가 엄마 인정. 그리고 네가 뭐 안 되는 거는" 막 그게 제가 막 학교에서 뭐 성적을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하고 이야기를 하진 또 않아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3년 내내 한 번도 이 아이를 가르쳐 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A반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우리 애는 C반이니까 선생님들의 주목에서 이미 이렇게 벗어난 아이기 때문에 그리 쪼끔 관심도 잘하면 B 갔다가 C 어어. 갔다가. 그러니까 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 위주로 지금 음.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은 쪼끔 그거하고는 쪼끔 달라요 사실은. 아이들을 보낼 때 성적보다는 어떤 가치 기준 때문에 인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성적에 대해서 엄마가 불만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러니까 애가 받고 와도 그게 뭐 1 점을 받든 빵점을 받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거 하면 어떡하니." 이런 프레셔를 전혀 주지 않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중3 때 인제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음. 문화라든지 환경을 쪼끔 다르게 해 주기 위해서 겨울 방학 때부터 여기는 인제 사천이라는 곳인데 진주는 버스를 타고 40 분을 가야 음. 되거든요. 거기에 미술학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미술학원을 보냈는데 보낼 때도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음. 미술을 전공해서 뭐 대학을 이렇게 가야 돼."가 아니라 그냥 "거기 가면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 그래서 가서 재밌게 놀다가 온다. 음. 그림을 그려도 되고 음. 친구랑 놀아도 되고 일단 공간과 문화가 다르니까 너가 좀 신선할 거다." 하면서 음. 얘가 인제 그게 혹 해 가지고 갔어요. 네. 학교 마치고 40분 차 타고 왔다 갔다 음. 힘들잖아요. 예. 막차 타고 미대에 또 갈 집에 것도 와야 아닌데 아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한 한 달 다녔나 그러면서 주차장에서 엉엉 울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왜 그랬냐면은 내 엄마랑 아빠가 놀아라고 보냈는데 그때 중학교 때 음. 미술학원을 가는 애들은 다 미대를 갈 미대를 거라는 가려고 하니까. 목적으로 가고 왜냐면 학원비도 되게 비싸고 음. 입시 미술이 들어가니까 음. 애들이 막 와 가지고 내신 이야기하고 뭐 "어디 음. 학교 갈 거냐."고 그러니까 얘가 친구 분명히 놀아라 했는데 놀 친구도 아니고 음. 얘들이 대화 속에 얘가 끼어들지를 못하는 음. 거예요. 음. 그래 가지고 막 엉엉 울고 전화가 왔어요 주차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친구들은 미술을 좋아하고 잘하고 본인이 결정해서 간 친구들이야. 너는 잘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놀러 갔어. 음. 그치만 나중에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미술을 쪼끔 배웠기 때문에 쪼끔 아는 아이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스타트가 다르고 다 다른 거야. 음. 그러니까 거기서 너는 놀면 돼." 그러니까 수긍을 그래. 하던가요? 아드님이? 네. 음. 제가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여쭤본 그게 교육을 갖고 인제 자녀가 있는데 공교육에 잘 맞아서 공교육이 원하는 기대에 잘 부응하는 자녀를 가지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부모님들 또 이제 내가 생각하던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와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 해 주는 교육의 그거 공교육이 맞지 않을 때 그런 괴리감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아이하고 그다음에 이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이와 엄마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그렇죠. 공교육에 음. 정해져 있는 교육에서 뭔가 좀 실망감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뒤처지거나 좀 뭐 소홀하게 됐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한테 "그 괜찮다." 하고 소통의 끈을 그러니까 서포티브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냐면 우리 부모시잖아요, 선생님도 인제 아이한테는. 음. 그런 음. 중고등학교 있을 때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 우리가 학부모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항상 그 포지션이 같지는 않잖아요. 내가 엄마였을 때도 음. 있고 교육자 음.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선생님은 어리셨을 때부터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어렸을 때는. 음. '뭘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가 항상 저의 미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재밌게 노는 거, 어떤 프로젝트, 놀이 음. 이거를 생각하셨어요? 음. 어떤 놀이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친구들이랑 뭐 초등학교 때는 또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런 놀이, 저희는 시골에 자랐기 음.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뭐 병뚜껑 음. 이거 돌로 빻아 가지고 막, 전 또 팔이 길어 가지고 구슬치기 하면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그런 거라든지 고무줄 놀이라든지 그걸 막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음. 하고 놀았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제가 진주시의 여고를 다녔는데 진주시 끝에서 끝에 있는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가는 동안에 시내버스를 타면 진주 시내 남자 고등학교를 다 경유해서 가요. 그래요? 음. 음. 그래서 우리 학교 내리고 마지막에 또 남자 고등학교 음. 마지막에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 애들 다 여자 이렇게 막 나오고 한참 너무 재밌죠, 그때가. 너무 재밌잖아요. 음. 그래 가지고 하여튼 고등학교 학창 시절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랑 저랑 거의 비슷한 시대여서 학력고사 시대 때인데 선생님 음. 부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공부 안 하냐, 하냐." 이런 말 전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막 보채지 않았어요. 오. 진 다 뭐 진짜? 네. 아빠는 그냥 방목이라고 말씀하셨고, 음. 우리의 교육관이. 음. 엄마는 또 잘 소통해 주는 엄마셨기 때문에 뭐 미팅을 음. 하러 간다 하면 미팅하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엄마 오늘은 반팅." 하면 "오늘은 반팅 간다." 하고, 음. 그런 게 굉장히 소통이 자유로운 엄마였기 때문에 뭐 남자 친구가 있어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남자 친구가 지금의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남편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그러면 우리 세대 때에 인제 '교육이 이렇다. 뭐 교육이 대안학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사실 시대별로 보면 우리 때부터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잖아요. 우리 세대는 무슨 X세대잖아요, X세대. X세대. 어. X세대부터인데 근데 그 전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사실 전쟁 복구 세대이시기 때문에 음. 학력고사의 그 프레셔가 어마어마한데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게 전 너무 혁신적이거든요. 사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못 갖잖아, 지금 젊은 엄마들도.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학력고사 치고 매겨 보니까 제가 쓴 학교에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4 년제 음. 회계학과를 썼었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써라 해도 그게 뭐 하는까지도 모르고 나는 관심도 1도 음. 없었는데, 애착이 없었죠, 그 학교에, 그 음. 과에, 음. 솔직히 말해서. 음. 그랬는데 뭐 보니까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제 마음에서는 어떡하지? 나 4 년제 떨어졌네.' 이런 마음이 1도 없었고, 오. 그때 아빠가
그 언니가 이제 그 보건대 간호과를 졸업했던 음, 타이밍이었으니까 아빠가 그 총각 시절에 병원에서 근무했던 음,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병원이라는 곳에 뭐 피검사, 소변검사 뭐 이런 거 하는 과가 있는데 음. 그 과를 네가 한번 가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가보죠 뭐 해가지고 간 게 임상병리과였어요. 아니, 근데 그게 그런 가족 부모, 그 부모가 그런 식으로 아이를 굉장히 서포티브 한 거거든요. 네 이것도 못 가서 음. 어떻게 할래? 막 나가 죽을뻔한 말이야. 네 이제 아, 인생은 그런 끝냈다. 말은 일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들으신 게 정말 복 중에 복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동시대인데 저희 저 서울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렇게 프레셔를 받았던 것 같아. 정말. 그러니까 음. 인서울인 사람은 사람이고 인서울이 아닌 엄청난 프레셔를 받고 뭐 저도 또한 많이 그런 프레셔를 받고 대학 안 가면 인생 종친 것처럼 그다음에 막 그 등급도 나의 등급으로 그렇게 되고 약간 고등학교가 저희가 신설고등학교인데 제가 3회 졸업생이거든요. 예. 사립고등학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자유로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그러니까 분위기가. 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기본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뭐였냐면 우리가 어느 세상에 가도 음. 내 마음에, 내 부모 마음에, 또 내 아이의 딱 맞는 교육, 그 공교육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데 그냥 그 교육 제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니까 아이가 그 집안이 아이가 이게 결국은 가정교육이 먼저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가서 빵점을 맞아서 선생님한테 뭐 혼나고 애들한테 뭐 저 창피를 당하고 왔을 때 집에서도 또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내 빵점 맞았다, 1점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가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라도 집안에서 부모가 아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이걸 보시는 우리 또래 소렌 스터디는 또 엄마, 여성 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엄마들께서 어떤 우리 아이의 그 교육을 다 공교육이나 그 교육에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어 제일 먼저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예, 그렇다고 음. 공교육을 또 저희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교는 음,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고 음. 그리고 우리가 사회화되기 위한 기초교육을 하는 곳이다라는 음,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맛있는. 우리 대한민국 학교의 급식이 굉장히 잘 너무 좋아요. 나오거든요. 최고야, 최고. 음. 음, 아이들이 그 급식 시간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최고예요, 진짜. 국회에서도 연서져 그러니까, 있잖아. 한국 음, 런치. 진짜 그거는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네, 최고. 그런 거, 어, 그런데 저도 다, 지금 우리 넷째가 지금 공교육에 저기가 있어서 이제 하는데 제 자신은 뭘 느끼냐면 나도 모르게 교육은 다 학교나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 교육은 다 해준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요즘에. 음, 근데 실제적으로, 물론 그렇죠. 그 어떤 뭘 배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교육은 어떻게, 공교육이란 장은 정말 점심 맛있게 애들하고 먹고, 그다음에 나랑 비슷한 또래 친구들하고 뭐 배운다고 앉아 있고 이거지. 내 아이의 정말 교육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그 공교육에 적응을 못하거나 이제 그 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점수보다 마음의 문제가 많거든요. 뭐 ADHD다 뭐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랬을 때 공교육에서 적응을 못하면 엄마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교육이 다 나한테 떠먹여 온 건 느낌이 드니까. 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좀 정리해 보자.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과 그런 거가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정 교육이다.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정 교육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하고 소통을 계속 하는 거,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거 아닐까요? 그쵸. 그게 뭐 그게 다죠. 엄마랑 아이랑 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엄마 이야기를 아이에게 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지금도 뭐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이들과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많은 이 한국 부모님들이 아니 그 우리 애가 A반이 아니고 C반이면 이제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그거 걱정이 안 되실까? 왜냐면 이제 그 A반이나 B반이나 그 어떤 그런 걸 하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본인들도 그게 아이들한테 푸시를 주는 거는 싫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좀 좋은 학교, 좋은 뭐 대기업 이렇게 좀 그러니까 미래가 좀 낫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엄마들이. 선생님은 그런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아니면 집에 돈이 많으시던가. 얘가 학교를 안 가도 어, 저거 괜찮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냐면은 학교에서 정하는 이런 학습적인 음, 거는 이 아이가 관심이 없지만 음, 일상생활에서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러면 살아갈 거잖아, 뭘 해도. 아,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쵸? 어떻게 자기 그런 확신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아이의 빨래를 줘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요. 일상생활을 하는 능력만 있어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니면, 능력이 있다. 그게 가장 인간의 기본 아닌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근데 그게 지금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저는 당연히 알죠, 선생님. 근데 이 얘기를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자꾸 우리 아이들을 좋은 교육, 뭐 뭔가 더 나은 거를 자꾸 민단 말이야. 그 미는 이유의 근본 원인은 그걸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못 가지고 밥벌이를 못 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네. 그렇지 음. 않고 그냥 일상생활만 해도 밥벌이를 한다라는 그, 그 확신?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셨냐? 제가요? 예, 그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애를 안 가르친 거지. 설마,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쵸? 어. 선생님 그렇게 살아보니까 사라져요? 재밌게 살죠. 아, 맞아요, 쌤. 근데 엄마의 삶이 막 공부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냥 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했고 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잘하는 학생이라고 칭했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잘한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는 내가 되게 잘했고 음, 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어떤 시스템으로 또 만들어서 그 일을 내가 또 잘하더라고요.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음, 그러면 그건 거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나는 이걸 좋아하고 잘하지를 잘 아는 거예요, 저는. 음.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매뉴얼이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걸 재미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선생님은 본인이 내가 그렇게 공부에 연연 안 하고 내 부모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막 뭐 공부 안 했는데도 내가 잘 먹고 살더라. 보니까 사회에 그렇게 저기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본인이 아셨기 때문에 음. 우리 애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희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그 택배 알바를 했잖아요, 네. 쿠팡맨. 얘가 그 3 학년 마치고 4 학년 인제 들어가야 되는데 휴학을 아니 그 자퇴를 할 거라는 음, 거야. "왜 자퇴를 할 건데?" 하니까 "택배를 하면 돈을 많이 번대. 그래서 음, 굳이 학교를 안 다녀도 되겠대. 음, 그래서 너가 대학을 졸업하고 택배하는 거는 엄마 오케이. 넌 지도도 좋아하고 그렇게 하니까. 음, 그치만 1년 남았잖아, 1 년. 음, 그러면 뭘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음. 해 가지고 1 년을 다니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4 학년 때 뭐 아무튼 택배하고 뭐 얽혀 가지고 뭔가 일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장 따고 지금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 아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런, 음, 예. 그럴 때는 엄마가 어떤 중심을 좀, 근데 이게 평소에 아이와 소통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음, 이게 엄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이가 의도를 이해를 하죠. 근데 이게 잘 음. 안 돼 있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뭘 해도 집 핫벌이는 하고 살겠지에 대한 확신은 저는 항상 있었죠. 뭐 알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내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네 몸 하나를 건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지. 저는 이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살아오셔서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내도 하는데, 아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템플 스테이 했을 때 느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애가 나보다 음, 훨씬 낫다. 그러면 그렇죠. 내도 했는데 나보다 훨씬 나은 애가 왜 못 음, 살겠냐라는 확신이 그렇죠.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제가 정리를 안 해도 요 그 영상을 보시는 우리 엄마들이 느끼는 바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소렌 스터디고 어 아이의 교육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키워봤고 공부해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교육을 만들어내는 어떤 위치가 된 중년의 여성으로 중년의 엄마고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 보고 또 그런 부분을 지금 실천을 하시는 동학국제학교의 그 이현주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글쎄요. 네.